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선 박영준 교수가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여러분도 공감을 하실 거고, 저도 다 공감을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잘 정리를 해 주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잘 읽어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지금의 문제가 이런 식으로 불거지고 있느냐에 대해서 우선 전체적인 코멘트를 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나서 질문을 몇 가지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우선 한일 관계를 아베가 잘못했다, 여러분들도 다 그렇게 생각하실 거고, 한국의 정책이 점차적으로 국내 정치화되고 있다. 외교 정책이 이게 국내 정치의 이 흐름 속에서 결정을 하는 거 아니냐라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 지소미아에 대해서도 한일 관계 악화라는 의미에서 그것을 대항 카드로 사용을 했는데, 실제적으로 한일 관계는 좀 더 국제적인 시야에서, 좀 더 넓은 시야에서 볼 필요가 있다라는 전제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한일 양국의 감정적인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찬반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일본의 문제점이 많은 것도 사실이지만은, 우리의 외교 정책이 첫 번째 국내 정치화 되면서 전략적 외교를 하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는 많은 분들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소미아를 파기한 것을 보더라도 기본적으로 여론조사를 통해서, 국민들의 여론조사를 통해서 거기서 많은 비판적 여론이 있기 때문에 파기를 했다. 이게 정부의 기본 입장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저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소미아라는 개념도 잘 모르시는 우리 국민들에게 이걸 물어서 거기서 전략적 판단을 한다는 것이, 이게 한국 정부가 오히려 국내 정치의 일환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이런 것들은 우리 정부가 좀 삼가해야 될 문제가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전략적인 이야기를 많이 했었죠. 제가 이제 박영준 교수님한테 질문을 드린 것은, 왜냐하면 이게 여러분들한테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리면, 티사, 그러니까 지소미아 이전으로 돌아가면 사실은 한미일 협력에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티사에서 지소미아는 왜 했으며, 티사는 정말로 이게 지소미아 이전으로 돌아가도 한미일 협력에는 문제가 없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느냐,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로서는 대북 정책에 굉장히 우선순위를 갖고 있는 문재인 정부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그런데 한일 관계가 악화돼서 문제는 역사 문제에서 경제 문제로 일본이 문제를 비화를 시켰죠. 그러면서 굉장히 일본에 대한 비난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여기서 다시 우리는 이제 안보 문제까지 확전을 시키게 된 거죠. 이렇게 됐을 때 사실은 이번 정부가 우선순위를 하고 있는 대북 정책에는 영향이 없느냐? 일본에 아무런 영향이 없어서 일본은 걸림돌이 되어도 괜찮으냐라는 전략적 판단이, 어떻게 이번 정부는 안보 문제로 비하하고 있는 이 문제를 잘 수습을 할 것이냐, 그 대답은 뭐냐라는 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는 거죠. 남북관계를 우선해서 남북관계가 비핵화의 과정에 들어간다고 하면 결과적으로 일본이나 중국이나 한국이나 이렇게 돈을 내면서 이 평화의 무드를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의 현상으로서는 어떻게 관리하겠느냐라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은, 노아베, 아베가 있는 일본은 안 된다. 이게 우리 한국 국민의 정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어제 그 중앙일보에도 글을 썼지만은, 포스트 아베는 노 아베라는 아베와 다를 것이냐? 저는 다르지 않다고 봐요. 다르지 않다고. 그리고 다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게 일본 사회의 거대한 흐름 속에서 지금의 변화에 대한 아베의 대응이라고 보면, 포스트 아베도 아베와 마찬가지고, 그러면 지금의 상황을 언제까지 출구 전략 없이 끌고 갈 것이냐. 지소미아를 파기를 한 건 좋은데, 파기를 하고 나서 출구 전략은 어떻게 갖고 갈 것이냐. 출구 전략이 일본 배제, 일본하고 당교하는 게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저는 굉장히 적을 거라고 봐요. 일본하고 어떻게든지 잘못된 일본이라도 잘 끌어들여서 나름대로의 일본과의 관계를 통해서 동아시아에서 여러 가지 협력을 해야 되는 게 우리의 현실이라고 본다면, 지금의 출구 전략을 어떻게 잡고 갈 것이냐라는 과제를 던졌다고 봅니다. 이것에 대해서 저는 정부가 나름대로 전략적 판단을 잘 하고 있다. 이렇게 하면 좋은데, 이게 얼마만큼 잘 전략적 고려를 하고 있는지 의문이 들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정부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생각 중에서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또 우리한테 과제를 던졌다고 보는데, 신냉전이 온다. 냉전이 다음에 신냉전이 지금 도래하고 있다. 미중의 경쟁으로 인해서 중국 편하고 미국 편하고 이렇게 확실하게 구분이 돼서 서로 싸울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우리는 그 중간에 서야 되는데 어느 쪽도 서면 안 된다라는 논리가 있죠. 그런데 신냉전으로 가고 있나요? 저는 여기에 많은 의문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미중의 대립이라는 것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은 지금의 패권 경쟁으로 무역에서 기술, 금융, 뭐 안보까지 포함해서 이게 전략 경쟁에서 이제 패권 경쟁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이 미중의 경쟁은 굉장히 불확실하다. 미국은 쇠퇴하고 있고 중국의 붙기는 너무나 중국하고 관계는 굉장히 불안정하고 중국에게 패권의 질서 인정하고 싶지 않는 거죠. 근데 이러한 상황이 계속적으로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래서 각 국가들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다. 각 국가들의 모습 중에 일본의 모습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미국과의 관계를 더욱더 돈독하게 하고 있죠. 트럼프의 바지를 잡고 골프에서 보시면 알다시피 오모테나시 극진한 대접을 하고 있죠. 근데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중국도 트럼프에 대해서 극진한 대접을 하고 있어요. 그런 일본이 결국은 중국하고 손을 잡고 있다. 전략적 협력을 하려고 하고 있다. 그래서 시진핑을 내년 4월 달에 국빈 방문을 하려고 하고 있다. 그게 지금 중일이 진행되고 있는 과정 아니에요? 그러면 러시아하고 일본하고의 관계는 어떠냐? 러시아하고 일본이 반목하고 있습니까? 한국보다 훨씬 러시아와 관계에도 공을 들이고 있다. 물론 국방 영토를 2도 반환이라도 하겠다는 아베의 주장이지만, 그와 동시에 러시아와의 관계도 일본은 엄청나게 보험을 들고 있다. 협력과 보험. 협력이라는 것은 미국과의 협력이죠. 미국과의 기존의 협력을 계속 강화시키는 거죠. 왜냐하면 거기에 탈락을 하게 되면 불이익이 너무 많기 때문에 협력을 강화시키죠. 보험은 뭐예요? 미국이 여차하면 마음이 바뀌면 거기에 보험을 들고 있는 거죠. 일본은 중국에 들고 있고, 중국은 일본에 들고 있고, 러시아는 일본에 들고 있고, 일본도 러시아에 들고 있다. 이런 국제사회가 굉장히
복잡한 상황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데 우리의 지금의 모습은 마치 신냉전에 그 하나의 양편이 나누어서 싸우고 있는 모습으로만 설명을 한다. 국제관계를. 그리고 지금부터 이제 트럼프가 그런 모습을 보이죠. 이제부터는 줄서기를 세울 가능성은 높아지고 있죠. 높아지고 있는데 그렇다고 할지라도 중국과의 관계를 포기하느냐? 그건 아니죠. 중국과의 관계도 협력적 관계를 계속 모색해야 되고 이게 국제 질서라는 거죠. 지금의 국제 관계다. 그런 의미에서 지소미아를 진영 논리로 설명하면 국내 정치에서 국제 관계를 호도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까 4가지의 과제를 던졌다. 티사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더라도 지소미아와 같은 그런 프레임, 그런 질서를 유지할 수 있느냐. 그리고 대북 정책에서 일본의 위치를 어떻게 잡을 것이냐. 그리고 포스트 아베가 되더라도 계속적으로 한국과 일본은 갈등할 가능성이 높은데 어떻게 출구 전략을 갖고 갈 것이냐.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우리의 전략적인 여러 가지 준비 그리고 그것에 대한 한국 내의 여러 가지 답 이런 것들이 요구되고 있던 시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